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의 유은식 교수입니다. 저희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2024년 첫 번째 엑스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한 2년, 3년 벌써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바쁘신 중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2024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주로 이제 생성 AI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뤘었죠. 2022년 말에 이 챗GPT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생성 AI를 통한 이 사회적 변화가 아주 크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2024년도 이제 거의 뭐 생성 AI의 한 해가 또 될 것 같아요. 지금도 CES에서 AI가 제일 화두가 돼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그 미디어나 아트, 디자인 이런 쪽에 있어서는 AI 중에서도 이 생성 AI가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는 각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로서 좀 구체화가 돼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좀 생성 AI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최석영 대표님이 또 글 올려주셨네요. 네, 멋진 인연 강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세션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이 패션 디자인으로 잡아봤어요. 사실 그 제가 패션 쪽은 조금 문외한이고, 저는 원래 이제 UX UI 디자인 쪽을 이제 주로 하는데, 우리 저기 강세정 대표님이랑 작년에 좀 알게 돼가지고 패션 디자인 쪽에 이 AI의 변화가 참 큰 것 같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한번 주제를 다뤄보면 좋겠다고 같이 이야기가 돼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그 세션에서는 제가 주로 이제 그 우리 학교에서 그 하는 대학원생들이랑 이제 사례로 만들었던 패션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강수정 대표님이 실제 그 국내외 기업들에서 이 패션 디자인에 생성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또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랑 전망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세션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바로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전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인공디자인협회 또 회장으로도 또 요즘에 그 협회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원래는 저는 그 UX UI 그 전문가입니다.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디자인 작업들을 주로 해오고 있고요. 이 UX UI 디자인 쪽을 한 15년, 17년 이렇게 작업을 또 해오다가 요즘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생성 AI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디자인 프로세스랑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작업 방식들이 많이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재밌는 시기를 좀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주로 이 패션 디자인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제가 전반적인 패션 디자인에서 작업된 그 생성 AI를 작업된 사례들을 이 소개를 드릴 거예요. 요 사례들은 주로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이 생성 AI 관련된 수업을 이제 개설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 학생분들은 이제 현업 디자이너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저희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근데 원래는 UX UI 디자이너예요, 이분들이. 근데 패션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해오셨어요.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패션 디자인인데 작업을 제가 볼 땐 멋지게 잘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업 한 저기 한 2년에서 한 7년, 10년 차 정도 되는 경력 있는 디자이너분들 같이 작업을 한 내용으로 보시면 좋고요. 참고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UX UI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내용이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배소람이라고 하는 디자이너분, 그 지금 근무하고 계신 현업 디자이너로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접근을 좀 했어요. 조금 이 생성 AI를 이제 통하면은 어떤 패션이나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대상들을 디자인할 때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 기존에 안 쓰던 재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면은 재밌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이제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면 아직 결혼 안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앞으로 내가 하면은 이런 내가 정말 상상하는 이런 식의 결혼식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또 결혼에 활용되는 패션과 소품들을 이렇게 생성 AI로 만들어 보면은 재밌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이 됐고요. 이 뜨개질을 좋아한대요. 뜨개질 해가지고 이제 이 크로쳇이라고 하는데 이 뜨개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결혼식에 활용되는 모든 소품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뜨개질로 한번 세상을 다 꾸며보면은 아주 멋진 그 디자인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작업들은 이제 그 우선은 어떤 것들을 만들면 좋을지는 이 네이버 Q한테 이제 물어봐서 이제 질문을 간단하게 했고요. 네이버 검색이 이제 개편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기존의 검색 방식에서 이제 생성 AI 방식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Q한테 이 웨딩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 종류랑 유형별로 이제 만들어서 뭐 스드메 하고 뭐 저기 이제 부케, 뭐 웨딩 이미지 소품 뭐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좀 정리해서 결혼식과 관련된 요소들을 하나씩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작업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한 거는 미드저니를 사용을 했고요. 미드저니에 들어가는 이런 프롬프트를 조금 체계화해서 하는 방식들을 좀 이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프롬프트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이제 작업을 한 사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결혼식장 외부에 대한 그 모습이 이제 건축 디자인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여기다가 뜨개질로 건물을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 이런 상상력을 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건물에 대한 그 소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기존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구성이 돼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 되게 재밌었어요. 건축을 하는데 뜨개질로 건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이제 하는데 이런 생성 AI들이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우리가 상상한 거를 정말 아주 한 1분이면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만 낼 수 있으면은 바로 건축 디자인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소재나 이런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상상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발상들을 아주 멋진 이런 비주얼을 통해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에 대한 작업들을 썼고 역시 인테리어나 이런 실내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크로쳇을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뭐 기둥도 그렇고 천정 장식도 그렇고 벽면과 바닥도 전부 뜨개질화된 형태로 이렇게 작업이 되면은 아주 멋지겠다라고 했을 때, 네, 아주 이제 여기는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은데, 네, 겨울에는 아주 이렇게 따뜻한 공간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풍길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의 작업들. 네, 웨딩카도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이 있죠. 네, 웨딩카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도 이렇게 이 크로쳇에 대한 그 소재를 입혀가지고 자동차 외관 자체를 아주 멋지게 바꾼 형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웨딩에서 먹는 케이크인데 뭐 이 케이크를 이제 먹진 않겠죠. 이제 장식용으로 쓰는 케이크를 이제 만들어낸다. 어떤 웨딩의 행사에 쓰이는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뜨개질하는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도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해보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패션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 웨딩 드레스를 아예 이렇게 또 뜨개질한 이제 형태로 디자인한 거예요. 사실 그 결혼식 할 때 웨딩 드레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고를 때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아예 이렇게 웨딩 드레스라고 하는 거의 소재 자체를 이 크로쳇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꽤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색상이나 물론 컬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바꿔가면서 요런 정도로 잘 나올 때까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은 좀 들었지만 이 정도 작업이면은 꽤 괜찮다. 네. 이런 그 뜨개질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부케나 뭐 이런 그 꽃 같은 경우도 아예 이렇게 딱 아이덴티티나 이런 그 소재 자체를 크로쳇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도 꽤 괜찮게 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아이디에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생성AI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강력한 힘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그냥 엉뚱한 발상이죠. 뜨개질로 결혼식을 다 꾸며보면은 어때? 라고 하는 상상 하나만 했을 뿐인데 하고 야 그럼 결혼식에 뭐뭐 필요해? 그럼 이제 손에 들어가는 뭐 부케
옷,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명령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 결과물들, 시각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결과물들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은 이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디자인 방식하고는 아주 큰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작업이 이렇게 재밌게 된 사례여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또 이제 소개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그 패션 디자인이랑 이제 또 그 접목을 한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아트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제 도입을 좀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명화, 기존의 그 유명한 명화 작품들 있잖아요. 유명한 좀 이 예술계의 거장들이랑 이런 기존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목이 됐고요. 이런 관점들은 사실은 그 AI한테 쓰면은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AI는 기본적으로 학습된 데이터가 이제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명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데이터도 좀 많이 있고 이 명품 브랜드들도 온라인상에 그 학습된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가 괜찮게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접목하시면은 AI로 이제 만들어 봤을 때 괜찮은 결과물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야죠. 그건 이제 실제 뭐 브랜드랑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아이데이션 차원에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은 둘째로 좀 쳐놓고 네, 요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뭐 접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제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죠. 유명한 이제 예술가들, 뭐 반고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작품들을 이 작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을 이 루이비통과 같은 브랜드에다가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반고 작품 중에서도 이제 반고 작어로만 해줘라고 한 게 아니라 반고 작품 중에서 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선정한 거예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을 루이비통이 갖고 있는 이 패션에다가 접목을 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지금 같은 이제 옷을 만들어 준 거죠. 저는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질감이었어요. 질감. 약간 더운 느낌 좀 들긴 하는데 뭐 겨울에 입으면 되는 옷이겠지만 근데 그 유화가 원래 굉장히 그 두꺼운 그 질감이 있고 이 반고 같은 경우는 그림을 진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려가지고 저는 사실 실물은 못 봤는데 그림 두께가 엄청 두껍다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들을 이 옷에도 잘 묻어내가지고 지금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옷들을 아주 이제 세련되고 재밌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진 거죠. 상상하면은 바로 만들어주고 물론 이렇게 좀 괜찮은 이미지 얻을 때까지는 굉장히 프롬프트를 바꿔보고 또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프롬프트 똑같이 넣으셔도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작업을 해보는 과정들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모델 샷까지 지금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아예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는 장면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미드전이 뭐 사용료가 한 달에 뭐 2만 한 2천 원, 4천 원 하죠. 네, 그 정도 내는데 뭐 사실은 이미지 하나 구매하는데도 5만 원, 10만 원 하던 시대에서 이런 식의 뭐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디자인계에 있어서는 혁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구스타프 클림트 이제 작업들을 이 베르사체라고 하는 이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시킨 거예요. 클림트는 워낙에 화려하잖아요. 그림 자체가 작품 보시면 황금도 막 그 금도 박아놓고 막 아주 멋지게 이제 한 그런 느낌들을 잘 이제 묻어내는데 이거를 이제 명품 베르사체라고 하는 굉장히 명품적인 그런 느낌이랑 접목을 했을 때 아주 지금 생성된 이미지는 뭐 배경이랑 뭐 모델 가 있는 그 서 있는 느낌이랑 이런 것들까지 아주 멋지게 이제 작업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빈센트 반고 작품 중에 이제 그 아몬드 나무,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뒤에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보이는 게 그 약간 그 뭐죠? 이 벚꽃 같이 돼 있는 그 그림이 이제 그 느낌이에요. 근데 요 아몬드 나무를 이제 이 미우미우라고 하는 브랜드랑 이렇게 접목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아주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굉장히 봄에 대한 그 느낌들을 잘 살려주는 그 느낌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들은 하얀색으로 밝지만 아주 이런 것들에 뭐 거의 구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좀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했을 때, 어떤 식의 이런 그 접근들을 할지만 고민하면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아주 멋진 아이디어와 또 그런 그 프로타입들을 시각적으로 얻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클로드 모네 작품이요. 모네 작품이 그 수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수련. 이 수련은 아무래도 다 이렇게 연못에 주로 있잖아요. 연못에 있고 연못에 있는 그 꽃이랑 이 연꽃하고 이제 그런 그 뭐죠? 그 연잎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패션에 지금 잘 이렇게 딱 묻어내고 이 패션 옷에 대한 그 질감을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옷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이 패션에 대한 질감까지 이 작품이랑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이 아주 잘 매칭이 돼서 작업이 됐다. 그래서 구찌의 브랜드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본 작업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달팽이라고 앙리 마티스의 작업이죠. 달팽이 굉장히 화려한 작품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아주 화려한데, 근데 요 작업 자체는 사실은 지금 우측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지금 색종이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파란색, 뭐 초록색, 노란색, 뭐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색종이를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을 이 발렌시아가 갖고 있는 아주 화려하고 좀 독특한 그 느낌의 패션이랑 접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독특하면서도 화려하면서 아주 예술 감성이 느껴지는 이러한 패션으로 작업을 바로 해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작업들 봤을 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어떤 예술 작품은 굉장히 어떤 예술가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랑 그 사람 갖고 있는 예술성이 다 그 들어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훌륭한 작가들이죠. 사실은 이제 뭐 마티스랑 발렌시아가가 만났다라고만 하는데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상상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작업을 바로 만들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또 작업이 있어요. 네, 이 작업도 역시 이 디올이랑 이렇게 협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나왔다. 그 뒤에 보시는 그 이미지 많이 이렇게 보셨죠? 네, 비너스가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조개 위에서 태어난 것처럼 나와 있는 그 이게 아마 저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이제 나왔던 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을 디올이랑 협력했을 때도 이렇게 멋진 작업으로 승화시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칸딘스키의 원 속의 원. 네, 아주 이것도 좀 재밌는 작업이죠. 네, 이 작업을 패션으로 이렇게 모여서 에르메스랑 이렇게 접목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또 재해석돼서 이렇게 의상과 뭐 배경 이런 종합적인 모든 면에서 아주 영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작업으로 좀 재탄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뭐 달리의 달리가 이제 샤넬이랑 같이 이제 작업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또 시각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그 저는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이 생성 AI가 시공간을 이제 초월한 시대를 살게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지금 뭐 만화가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이현세 작가님, 뭐 저 옛날에 공포의 외인구단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이제 보고 자랐었는데 이제 이현세 씨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돌아가실 날이 이제 오겠죠. 한 뭐 2, 30년 어쨌든 안에는 이제 돌아가실 텐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요즘에 이제 이연세 AI를 이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연세 AI를 만들어서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의 AI가 자기의 캐릭터도 새로 만들고 작품에 대한 시나리오도 쓰면서 이연세라고 하는 작가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냥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법인이 설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우리가 또 과거에 이미 이제 죽었지만 그 사람들 작품이 남아 있거나 그 작가나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 글이라든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사상이 담긴 책이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생성 AI로 학습을 시켜서 언제든지 우리가 또 토론도 하고 같이 그 사람과 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그 시대다. 그래서 물리적인 몸은 이렇게 뭐 병들고 늙고 죽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과 어떤 전문적인 감성 같은 것들은 다양한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 디지털 영생이라는 표현 제가 가끔 쓰는데 뭐 영원하진 않겠죠. 뭐 어떤 기계도 망가지니까 어쨌든 꽤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소통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이 시대로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진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대다. 생성 AI가 갖고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이 우주인들의 삶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든 작업이에요. 이 우주인들의 삶.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기 누굽니까? 우리 일론 머스크. 굉장히 또 역시 좋아하는 분인데, 아무래도 굉장히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아주 틀을 깨잖아요. 화성에 가서 인류가 살 수 있게 이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뭐 우주 회사들 많이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투자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문 닫고 있는데, 스페이스X만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우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광 산업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성 갈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가서 사는 것까지는 몰라도 아직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사실 살고 싶은 마음은 좀 덜한데 어쨌든 네, 화성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시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왕복해서 마션 영화처럼 이제 돌아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은 우주에서 이제 그럼 우주에서 살게 되니까 화성이나 이제 우주에서 이제 입었을 때 이제 패션이 좀 두툼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거 말고 좀 세련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우주복을 이제 해보면 좋겠다. 샤넬과 우주복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상상을 해서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주복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느낌과 이 샤넬 브랜드가 갖고 있는 좀 아름답고 화사한 느낌들이 같이 잘 묶여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고, 이런 것도 아예 그냥 이제 모자 자체가 이렇게 우주복에 이 뭐라 그러죠? 공기를 이렇게 딱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헬멧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우주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지금 뭐라 그러죠? 이제 SNS에 이제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셀피죠. 셀피 이제 셀카 찍어서 이제 올리는 장면까지 만들어낸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그냥 상상력인 것 같아요. 상상력. 옷인데 저기 뭐죠? 이 우주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하면은 상상한 게 바로 현실된다. 이거 우리 SMIT의 저기 슬로건인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저기 이제. 네, 근데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네, 여러분 SMIT에 오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현실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주 이제는 아이디어만 낼 수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뭐 이분들 다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패션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도 아니에요. 패션 디자인 전공한 분도 아니고 UX UI 디자인. 그래서 같은 디자인 분야에도 이 차이는 너무 확연합니다. UX UI는 주로 다 인터페이스 디자인하는 친구들이고 패션은 말 그대로 이 옷을 다 디자인해서 이제 만드는 사람들인데 UX UI 디자인 하던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들도 가능해졌다. 보실 수 있고요.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작업된 것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나이키 또 에어포스 이제 신발입니다. 에어포스의 작업들을 역시 기존에 있는 이런 유명한 작가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진행한다면은 어떨까? 이러한 상상을 가지고 진행된 사례고요. 뭐 반고의 이런 작업들 이제 넣었을 때 신발이 아주 아름다워졌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앤디 워홀의 팝아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 색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 저는 팔면은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작업들 색상도 아주 이제 잘 넣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클로드 모네 갖고 있는 이런 되게 서정적인 느낌 수채화 같은 느낌 원래 이제 유한데 네, 굉장히 어떤 맑다고 해야 돼요. 약간 어쨌든 그런 느낌을 아주 잘 이제 뽑아낸 작업들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뱅크시 갖고 있는 이러한 뱅크시는 자기 얼굴은 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화려한 작업들을 보통 화려하다기보다는 어떤 벽면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신발과 또 접목됐을 때 작업된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이 피카소의 작업들도 역시 현대적으로 신발에 묻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면 이렇게 좀 넣어볼 수 있어요. 네, 뭐 나이키 뭐 신제품 나오거나, 뭐 나이키 광고는 조금 원래 보통 뭐 다른 방식으로 많이 되지만 이런 식의 작업들도 같이 네, 작업을 해서 넣어볼 수가 있다. 네, 아예 이렇게 이제 목업처럼 실제 벽면에 작업된 형태로 넣어본 것도 같이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기존에 이제 안 하던 이런 단순히 이제 아이디어죠. 이제 아트 작업자들을 이런 기존의 이제 신발들에다 이렇게 넣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주 시각적으로 굉장히 멋진 이미지들을 이 순식간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작업들도 역시 가능하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좀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그 이 루이비통에 대한 이 그 가방을 새로 한번 내가 디자인해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루이비통 가방에 대한 그 광고, 이 패션 아이템이죠. 네, 요것까지도 같이 이제 작업을 이 생성 AI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됐던 작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그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조금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면 좋을까, 이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새로운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라고 이제 했을 때, 이 학생이 이 또 디자인 이제 직장인이죠. 이 직장인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 많은데 가방이 좀 무거워. 그러니까 아, 가방이 좀 무겁다. 가방이 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나를 따라다니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은 그래, 가방이 있고 그 저기 뭐야, 날아다니는 요런 새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미드전에 보시면 이 블렌드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합치는 거죠. 이제 이미지랑 이미지를 합성시키는 건데, 합성시켜 보니까 실제 날아다니는 거죠. 가방이 이렇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이 날아다니는 가방을 보니까 뭔가 느낌이, 그래도 만들어낸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색감도 조금 가방 색감에 통일감을 줘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봤더니 갑자기 전에 봤던 초현실주의 작업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 초현실주의적인 가방을 한번, 초현실주의의 어떤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방에 대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보면은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초현실주의 하면은 제일 유명한 분들 중에 하나가 이 벨기에 작가죠.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세요. 일단 그 프로필 사진만 봐도 심상치 않죠. 네, 모자를 거꾸로 저기 자기 머리 위에 올리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아마 그 르네 마그리트를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작업을 보시면 어디선가 언뜻 본 기억은 아마 나실 거예요. 이런 게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 대표적인 작업들이에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부터 쭉 해가지고 주로 많이 하시는 게 뭐 이렇게 눈이라든지 뭐 구름, 하늘, 뭐 새,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해. 굉장히 딱 보면은 약간 공포 영화까지는 안 가는데, 약간 좀 이게 뭔가 이 세상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약간 그런 다른 세계의 그 느낌들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래서 괴기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그 뭔가 그 독특한 감성을 느끼게 하는데, 그런데도 약간 매력적인, 네, 그런 식의 그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는 분입니다. 르네 마그리트.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가 갖고 있는 그 이 어떤 요소들을 이런 그 챗GPT랑 이런 쪽들을 이용해서 좀 프롬프트로 이제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이렇게 생성한 작업들을 거쳐서 그 AI PRM이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쓰시면은 챗GPT에서 미드저니에 필요한 이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진 않아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 조금 전문가, 이런 생성 AI 활용 전문가가 좀 되려면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좀 자동으로 생성하는 걸 쓰기보다는 이 프롬프트를 한 단어 한 단어 자기가 어떤 걸 쓰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가지고 조금 의도성을 가지고 프롬프트 쓰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뭐 자동 생성되는 프롬프트를 쓰시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저기 뭐랄까, 실제 프롬프트를 다 만들어 보시면 좋고, 네, 참고하시기 위해서 자동으로 먼저 생성한 다음에 그 프롬프트 내용들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출력을 해보고서 괜찮은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활용되는지를 좀 검토해 보는 데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만들었을 때 이런 이미지들이 생성이 된 거예요. 아, 루이비통에서 약간 초현실적인 컨셉을, 루이비통 이 가방 패션에 대한 소품, 어떤 가방을 새로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하늘 같은 느낌. 근데 루이비통의 컨셉을 좀 잘 살려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이제 또 다른 어떤 제품으로 올 때 굉장히 멋있었다. 네, 이런 것들. 네, 요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네, 이 학생이 선정을 좀 했고요. 이런 식으로 또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초현실주의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예 이렇게 런웨이라는 장면 같은 것들도 생성을 했고요. 네, 하고 이제 그 이 배경을 좀 이제 넣기 위해서 이 르네 마그리트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광고, 이제 제품에 대한 광고 배경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을 요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줬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얘를 또 선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하는 이제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포토샵을 이제 활용해서 사용이 됐고, 요즘 포토샵에서도 그 생성 AI 기능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 그 재밌는 기능이죠. 원래 없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인터넷에 보면은 되게 뭐 영화 포스터 이렇게 나 아니면은 그 유명한 연예인의 그 뭐죠? 그 CD 이제 그 앨범 포스터 앨범 표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없던 데를 막 생성을 시켜가지고 무슨 이미지가 숨어 있었는지를 이제 찾아내면서 만들어내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여기서 이제 안 보이던 부분들을 이렇게 생성을 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생성을 해내고 이 가방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와서 조금 보정을 좀 했죠. 색감이나 뭐 이런 뭐 명도, 채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정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 배경에 대해서 몇 개 이제 합성을 했어요. 르네 마그리트 실제 작업도 갖다가 넣어서 요쪽에 배경을 좀 넣어주고 나름 저는 여기 보시면 요 가방 고리 안에 보면 이렇게 이거 달라요. 면이 달라.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약간 이거 포샵하다가 조금 약간 그 빠뜨린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이 르네 마그리트가 이제 초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공간을 좀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다른 이 이미지를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배경에도 약간 그 유화 느낌을 이제 넣어가지고 텍스처를 입혀 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이 마무리까지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이렇게 결과물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비통이라고까지 이제 로고까지 넣어가지고 하니까 꽤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리고 어떤 그 접근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그 사고를 위한 상상 자체를 어떤 생성 AI를 통해서 사고하고 그리고 또 작업물들을 생성 AI로 만들고 생성 AI가 도입된 어도비 툴을 활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볼때 요런 그 어떤 그 디자인 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그 생성 AI가 도입되고 활용되는 것들이 아주 이제는 그 당연시 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작업이 뭐 또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쉽게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이제 도움이 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들이 괜찮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광고 포스터까지 넣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요 작업들 이렇게 소개 드리면서 그 중요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서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보니까, 창의성.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항상 이제는 요 아이디어가 이제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할 건가. 그래서 아까 이 크로쳇, 그 뜨개질로 이 패션, 결혼식을 뜨개질한 걸로 꾸며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 같은 발상이죠. 어린애 같은 그냥 되게 상상력 있는 발상인데 그렇게 접목을 하거나 우주에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이런 그 발상들 그리고 또 아까는 이제 이런 그 블렌드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방이랑 이제 야 가방이 무거워 가방 좀 날아다니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들에 있어서 이런 식의 이제는 우리의 그 어떤 상상력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상상력을 더해가는 과정에 이제는 그 생성 AI가 도움을 준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게 뭐 챗GPT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미드저니 같은 블렌드 툴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생성 도구 자체를 활용해서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디자인을 위한 어떤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산성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아직은 저런 거는 안 되죠. 이런 뭐 그냥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번에 보여드렸던 작업들은 미드저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뭐 그냥 이미지로만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를 실제 뭐 디자인 만드시려고 하면은 그 중간 과정들이 사실은 또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자동화돼 가는 그런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아예 어떤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런 그 소비자들이 직접 이제 아이템을 이제 생성을 하면은 그 생성된 아이템을 아예 이제 프린트 아웃이나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실제 집까지 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면은 이제는 예전에 해왔던 패션 디자인의 많은 그 프로세스의 과정들이 단순화되고 자동화되는 단계로 가면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어 하나 이제 그리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예전에 꽤 걸렸는데 이제는 프롬프트를 우리가 잘 쓸 수 있으면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이미지들을 하루에도 생성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에 있어서 아주 높아진 그런 결과를 더해줄 수 있고 이 앞으로 이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제일 큰 어떤 뭐 기회와 도전이라고 이제 보는 것들은
요런 그 민주화에 대한 부분이죠. 역시 아까 이게 지금 UX UI 디자인 하던 친구들이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보시기에는 또 작업이 이렇게 부족하다든지, 야, 이거를 뭐 실무에 어떻게 갖다 써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이제 잘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꾸 이 생성 AI 때문에 어쨌든 디자인 영역은 이 민주화될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디자인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앞으로는 자꾸 나오는 이런 AI 서비스나 이제 새로운 창업돼서 나오는 아이템들은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인터넷상에서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편해지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제페토나 이런 그 서비스에서는 이 생성 AI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화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디자이너가 아니던 분들도 패션 디자인을 하게 될 거고, 자기가 만든 옷을 최종적으로 자기 집까지 받아가지고 입고 다니게 하는 그런 시스템과 서비스가 아주 확장이 돼갈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우선 생성 AI는 우리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아주 높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성 AI 때문에 뭐 직업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 이제 이 생성 AI를 쓰는 사람들이 생산성이나 창의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패션 디자인도 그렇고 다른 디자인 영역도 그렇고 이 생성 AI 활용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주 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또 AI를 활용한 이 패션 디자인에 대한 그 시스템 바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패션 디자인에 대한 시스템 바뀌고 유통 시스템 자체가 또 이제 다 AI로 전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창업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인의 어떤 기존에 했던 과정들을 AI로 좀 자동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할 때 기존과 다른 그 서비스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런 패션 산업 자체에 대한 큰 변화에 이제 큰 흐름으로서 이제 보여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패션 그 산업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역시 거의 다른 디자인 분야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또 독특한 거는 이 개인들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자기가 입은 옷들을 입어볼 수 있는 시대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와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또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좋겠고요. 뭐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에서 굉장히 뭐 디자인은 원래 저기에요. 답이 꼭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원래도 뭐 무슨 공학처럼 무슨 실험 방법이 있거나 뭐 꼭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생성 AI를 적극적으로 썼을 때 도움 많이 되니까 이런 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안들을 같이 또 계속 탐구도 해보고 또 좋은 사례들을 같이 계속 공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우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저만 또 얘기하면은 좀 별로, 이 패션 분야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또 두 번째 세션은 우리 강세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강세영 대표님은 SJ 아틀리에 대표로 또 계시고, 그 최근